예언 청기노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YBM 종로 보던 인문 1위, 중급 1위 두남토에게 권현중 강사입니다. 소문 듣고 오셨죠? 네, 여기가 바로 정답 맛집 두남자 토익입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이 영상 잘 챙겨보시면 5문제에서 10문제는 그대로 답으로 고를 문제가 많이 챙길 거고요. 그래서 단축한 시간을 또 파트 7에 가져가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은 저도 보고요. 시험 끝나고 저희 형광이나 불나방 친구들은 시험 후 10분 내에 단톡방에 정답을 올려드릴 거고, 시험 끝나고 1시간 내에는 또 요 유튜브 채널에서 정답 후기 라이브 방송을 전 세계 최초로 진행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저희는 YBM 종로 두남자 토익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인문 강의는 전국 YBM 1위를 수년간 기록하고 있고, 중국 강의는 YBM 종로에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8월 열심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빨리 형광도 진행하고요. 라이브 불나방이라고 해서 라이브로 강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토익 시험 많이 공부 안 하고 시험 본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니까요. 영상 확인하시고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Part 5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조회수 3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 영상은 요것만 챙겨보시면 안 됩니다. 한 2개월 전 것까지 챙겨보셔야 되니까 재생번호 확인하셔가지고 예언 영상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토익 공부 열심히 했는데 토익 시험이 처음이다 라고 하신 분들 제가 또 링크 띄워드릴 거니까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토익 시간 분배법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뭐 시험 준비물 같은 것들 정리 잘 해놨으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시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언 청기노설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회 시험에서 소름 끼치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잘 챙겨보셔야 되고요. 매번 기출되는 매번 나오는 포인트와 그리고 이번 시험 7월 14일 시험 대비용 포인트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매번 나오는 포인트고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어렵지 않은 포인트고요. 나의, 우리의, 너의라고 해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겠죠, 그죠? 소유 대명사는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잘 인지를 해주시고, 반드시 나올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생김새가 비슷하죠. 물론 발음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격은 his car고요. 소유대명사는 his인데 RC에서 발음 들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his가 혼자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His is being repaired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의 것이 수리되는 중이다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his는 그의 것으로 혼자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나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돼요. 뭐냐면 부사 자리 문제인데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우리 뭐 토익 공부 좀 하고 보시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뭐 적혀 있긴 하지만 BING면 진행시의 동사죠. 그 사이에 부사는 주로 LY니까 LY로 적을게요. 자, BPP면 수동태죠. 그 사이에 부사 가능하고요. have PP면 완료 시제죠. 그 사이에 부사 가능하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 사이는 부사가 답이다 라고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수동태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수동태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BPP에서 문장이 끝난 거잖아요. 문장 끝났으면 그 뒤에 부가적으로 또 부사 가능하니까 수동태 바로 뒤에도 부사가 잘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지난 7월 10일에는 수동태 바로 뒤에 부사가 2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꼭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죠. 그 사이에 동사 꾸미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없이 그냥 주어 동사여도 이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요즘에 몇 개월 사이에 잘 나온 자리니까 부사의 자리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는 BPP, 수동태 사이라든지 BPP 바로 뒤에 부사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계 성급을 드릴 건데 또 뭐냐면 빈출부사 자리인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주동목 문장이 완벽해요. 자, 문장 끝났으면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또 부사가 가능하죠. 오케이? 끝났으니까 부가적으로. 그래서 앞쪽에 부사가 나올 때는 콤마도 붙으니까 그 느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것들은 뭐냐면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부사 기하는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요거. 이것도 가능해요. 공부해 보셨나요? 이때 해석 어떻게 하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7월 10일엔 기출이 안 됐는데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매회 나왔으니까 완전절 앞이나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로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in order 투부정사 들어보셨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so as to도 있으니까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구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뭐냐면 똑같이 in order인데요. 요 사이에 for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in order to면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in order for 이루겸 to가 되면 이루겸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참고로 이루겸은 제 LC 파트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빈출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자, 쓸데없이 제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좀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요로로로 어디 아무것도 없구나. 안 줄일게요. 자, 그래서 얘들 뜻은 아시죠? 전에 후에인데 얘들의 품사가 일단 대표적으로는 전치사랑 접사입니다. 자, 애들이 만약 전치사라면 명사나 명사가 나오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접속사라면 주동목 절이 나오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오겠죠. 그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자, before 때 중요한 특징이 접속사일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만 가질 수 있는데 before 때 중요한 특징은 pp 안 가지고 ing만 가집니다. 오케이? 소리 내겠습니다. before ing, 저 before ing, after ing, 저 after ing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being pp로 쓸 거니까 before ing, after ing 기억하세요. 혹시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지금 제가 방금 중국말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중국어라고 댓글 다셨는데 시작입니다. 시작. 잘 따라할 때 제가 오프라인이나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하세요. 잘 나옵니다. before ing, after ing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더. 자, before after는요. 수식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순이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고요. 순은 잘 아시죠? 곧이고요. 곧. 얘도 곧입니다. 그리고 얘는 즉시인데 얘들이 붙으면 해석 어떻게 할까? 직후에, 직전에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before, after 잘 붙는 수식어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도 잘 붙습니다. 얘들 앞에는. 그래서 뭐 10 days before 블라블라. 그럼 뭐 블라블라 10일 전에. 10 days after 블라블라. 블라블라 10일 후에로 시간표도 붙을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 갑니다. 갑자기 좀 떠오른 건데 순이 2022년도에 한 4번 기출이 됐고요. 지난 7월 10일도 기출이 됐는데 고시니까 이런 걸 잘 꾸미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랑 짝꿍이에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중요한 힌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은요. 계속 나오면 다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면 더 나와요. 잘 기억하셔서 곧이라는 미래 시제 중요 힌트로 기억하시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량 표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4개 외쳐보기 합니다. almost some other. 지금 시간 없어 빨리 따라하세요. 자, almost some other는 지금 뜻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이 어떤 명사를 꾸미냐인데 얘들은 불가산 명사를 꾸미던지 또는 가산 복수 명사를 꾸미다를 잘 기억하세요. almost some other는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 꾸미다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는 못 꾸며요. 잘 기억하시고 자, 요 3가지도 소리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much less. 자, much less. 자, much less는 뭐냐면 불가산 명사 꾸미는 중요한 수량 표현으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뜻 외울 시간 없으니까 리듬만 기억하셔서 불가산을 꾸민다.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가산 단수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들이거든요. 얘들은 원을 붙여서 집에서 3번씩 외치세요. 지금 집이겠지만 everyone, each one, another one 많이 외쳐보시고 가산 단수를 꾸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almost some other 따라하시고 이런 거 꾸미고요. 그 다음에 much less 불가사만 꾸미고요. 그리고 everyone, each one, another one 많이 외치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수량 표현입니다. several.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들어보시겠지만 몇몇 토익 책에 봤더니 얘가 한정사, 수식하는 기능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잘 꾸미긴 합니다. 복수 명사를 꾸며요. several cars. 근데 중요한 것이 전통적으로 토익에서 이 several은 명사로도 잘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명사 꾸미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명사 가능해요. 몇몇이란 명사 가능하니까 several are 가능합니다. 그 느낌도 꼭 기억하셔서 또 several of the 복수 명사 이렇게도 잘 나오니까 several 혼자서 명사 안 꾸미고 혼자서 명사가 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나왔네요.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예측어인데요. 꼭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모르진 않겠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처음 들어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케이? 근데 느낌 뜻도 대충 아시죠? 근데 뭐냐면 얘들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얘들이 뭐 전산이 부산이 뭐 다 되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명사, 예를 뒤에는 장소 명사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inside house, 뭐 집 이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 관련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inside a year, 물론 inside of a year도 가능한데요. inside a year, 1년 이내 가능하고요. 뭐 inside working hours, 근무 시간 이내도 가능하니까 시간 표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inside 아웃사이드 잘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 대비로 잘 나올 것이다.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필수어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win 같은 경우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하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수년간 기출이 안 됐는데 지난 시험에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win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는 이기다 말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런 뉘앙스 얻다 타다의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win the prize, win the award, 상을 타다로 잘 나오니까 타다 얻다의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슈는 지난 시험에서는 명사로 기술이 됐고요. 명사할 땐 호죠. 이슈 오브 디셈버, 12월 호, 잡지 1월 호 할 때 호인데 왜 호일까요? 동사할 땐 이런 뜻이거든요. 잡지 따위를 발행하다, 또는 발급하다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할 때는 목적어 잡지보다는 issue a permit, 허가증을 발급하다. 오케이? issue a refund, 환불을 뭐 좀 이렇게 발행해주다 이런 맥락으로 잘 나오니까 동사 issue도 이번 시험 대비로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acquire입니다. acquire는 인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뭐 영어라는 언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뭐 회사 인수가 있었나요?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뜻은 습득하다가 있는데요. 현대 영어 또는 토익에서는 인수로 잘 나오고 타동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merge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도 합병하다인데 merge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거든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근데 acquire는 인수하다는 타동사니까 꼭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어휘인데 일단 보지 마시고 요거 먼저 골라보실래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네, 일단 가겠습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액세스를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얘는 중요한 단어인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얘가 동사할 때는 접근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오케이? Access the customer's data. 고객 데이터에 접근한 타동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얘가 명사가 될 수 있는데 접근 권한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Have access to. 자, have access to가 되면 뭐뭐에 접근 권한을 가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인데 명사할 땐 to가 주로 붙거든요. 뭐뭐에 접근이니까. 아까 동사할 땐 타동사라며 바로 목적어 나오는데 명사할 땐 to가 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뭐냐? 보시면 동사가 있고요. 전명구를 지우고 나면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준동사를 넣고 싶은데 얘가 동사할 땐 타동사라고 했으니 준동사가 돼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 명사 넣어야겠다. 얘가 명사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have access to. 자, 이렇게 한 이유는 access가 지금 명사인데 어나 s가 안 붙었죠. 그럼 얘가 명사할 때 무슨 명사다? 불가산 명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나 s가 안 붙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명사 필요하기 때문에 붙으면 안 되고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갑자기 막 떠오르는데 include access to도 중요하고요. include access to, 뭐뭐의 접근 권한을 포함하다. 그리고 gain access to, 뭐뭐의 접근 권한을 얻다. 이런 동사가 잘 나왔던 표현이니까 access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소리 내십니다. 갈게요, 여러분. There's one thing, buddy. 자,
잠깐, 근데 지금 한 10분 지났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10분 지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열심히 보신 분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토익은 역시 두 남자 토익 이라고 쓰시면 제가 대댓글로 응원의 대댓글 달아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토익은 역시 두 남자 토익 써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those one thing 말이 자, those one thing 말이 따라서 자, those one thing 말이 뭐냐면 얘들은 뭐냐면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토익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시험장 가시면 음성지원이 될 겁니다. 각 여러분 those who 가능하죠. 그리고 anyone who, everyone who 가능하죠. 또 anything which 사물이니까. 그리고 somebody who 이런 거 됩니다. 뭐 he who 들어보셨어요? it which 되나요? 안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는 생략 이런 거 제외하고는 요 네 가지가 나올 거니까 those one thing 말이 기억하셔서 관계절이나 분사에 수익받는 대명사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험 대비 필수어입니다. 잘 볼게요. 자, 일단 몇몇 토익 책에 보시면 다루다, 처리하다 동사로 이런 것들이 있죠. handle, manage, deal with까지 들어보셨나요? 다 다루다, 처리하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강조드릴게요. 물론 얘도 중요한데 어드레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드레스는 주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드레스는 다루다, 처리하다 동사로 토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드레스 concern, 어드레스 problem, 어드레스 issue, 어드레스 question 잘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얘기 안 했네. 아까 여기서 이슈 기억나? 이슈가 명사일 때는 호도 있는데 뭐 올해 이슈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쟁점 사항이라든지 좀 의역해서 problem의 뉘앙스도 있다. 이슈가 명사일 때는 그것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드레스가 처리하다라는 동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deal with 외우셨나요? 자, deal with가 처리하다 할 때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랑 쓰인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올해 deal이 거래라는 명사로도 기출이 됐어요. 근데 거래란 명사일 때도 with랑 짝꿍입니다. 누구누구와 거래니까.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요건 또 뭐냐면 manage가 관리하다도 있지만 처리하다는 동사로 톡이 잘 나오는데요. manage가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리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럭저럭 해내다가 있습니다. manage 투부정사면 그럭저럭 해내다가 있으니까 manage to도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붙어놨는데 뭐 상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어인데 스태프가 뭐 직원이라는 뜻이 있고 스태프가 복수 명사가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 시험 대비는 스태프가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투입하다인데 we will staff the front desk면 front desk에 직원을 투입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 또 뭐 생방송이 아니구나. 네, 편집해야겠다. 맥북을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잠시 코드를 좀 꽂았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스태프가 직원을 투입하다라는 죄송합니다. 직원을 투입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will staff the front desk면 front desk에 직원을 투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동사일 때 바뀐 분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understaffed가 되면 직원이 부족한입니다. 그래서 remain understaffed가 되면 직원이 부족하게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overstaffed가 되면 직원 과잉에 관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의 형용사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within입니다. 자, within 뭐 특訓을 해보셨다면 아실 거라고 믿는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얘는 뜻이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이내가 어울리면 다 된다. 뭐 3일 이내, 오케이? 그리고 뭐 건물 이내, 직원 이내, 3km 이내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되죠?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돼? 시점 표현은 안 된다를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within 7 p.m. 7시 이내에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7시까지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in the 시점 불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이건 관용 표현입니다. within the city limit이 되면 도시 경계 이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은 without입니다. without you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없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도 잘 붙어요. without notifying us,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 또 잘 나오니까 without도 이번 시험 대비로 기억하세요. 자, 요건 뭐냐면 제 얼굴 좀 쓸데없는 얼굴 좀 가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언 자료에 3년째 넣고 있는 건데 뭐냐면 대절을 목적으로 잘 취하는 동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일단 대를 붙여서 많이 외치는 게 1차로 제일 중요한데 너무 많아요 하신 분들은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강조드리고, 요건 좀 소리 내게 갑니다. announce that. 자, announce that 기억하셔야 됩니다. announce that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중요한데 몇 개만 좀 체크해드리면, 일단은 이번 시험 대비로는 일단 reveal 하나 보시고요. reveal. 자, reveal은 드러내다, 나타내다입니다. 드러내다, 나타내, reveal that 잘 나오고, 하여튼 요거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뜻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announce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indicate 같은 경우는 답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분명히 문장이 많이 등장할 거니까 나타내다, indicate that도 잘 기억하시고, recommend 좀 강조드릴게요. 추천하다, 권고하다. recommend that 잘 나오고요. 이따가 다른 포인트가 하나 또 나올 거긴 할 건데 어제 얘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많이 외쳐보세요. 대신 넣어서. 자, 넘어갑니다.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상당히류의 부사입니다. 해석은 상당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상당히라고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기쁜 소식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되게 많은데, 기본 첫 번째는 이 많은 상당히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한 문제에 보기로 집어넣고 상당히 중에 구분해라는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아예 다른 뜻과 나오든지 아니면 자리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상당인 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이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4가지. 요 4가지는 반드시 소리 내셔야 되고요. 네. 소리 내시고, 소리 내세요. considerably. 그리고 significantly, 그리고 noticeably. 제가 원래 안 이러는데 변수가 많네요. 끊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제가 30분 뒤에 정규 수업, 학원 수업이 있는데 급하게 찍고 있는 거라 끊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4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글자만 따서 con, si, no, 섭이라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소리 내볼게요. consi, no, 섭. 컨시너스 기억하시고, 상당히류로 잘 나온다. 부사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잘 꾸밉니다.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변하다, 상당히 상승하다 잘 나오고, 얼마 전 시험에서는 상당히 speed up, 속도를 끌어올리다의 앞쪽에 얘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급도 잘 꾸밉니다. considerably more, 상당히 더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시험 대비 중요합니다. 자, respond인데요. respond는 몇몇 토익식을 보면 응답하다라고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응답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유의어가 answer가 있죠. 일단은 자동사기 때문에 to랑 짝꿍입니다. respond to the question. 근데 얘가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react의 맥락으로 반응을 보이다도 있습니다. respond to your needs, demand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자동사라 to라 짝꿍이고, 혹시라도 요 자리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respond랑 to 사이 붙게 되면은 자동사 되니까 부사가 들어갈 것이다. 개념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번 시험 대비 중요합니다. response는요, respond 명사이기 때문에 응답이란 명사로 잘 기억하시고요. to와 함께 잘 씁니다. 그래서 response to가 되면 뭐뭐의 응답 또는 뭐뭐의 반응이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가 되면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얘입니다. 얘는 ent나 ant가 동사 뒤에 붙으면 주로 사람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응답자라는 사람 명사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산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에 어나 복수편에 붙을 거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하죠. 뭐냐면 두 단어 이상 전사인데요. 혹시 이 중에 모르시는 게 있다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주 되는 건데 정리 좀 해줄게. according to, 따라서란 전사고요. in accordance with, 얘도 따라서란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실 것은 accordingly 알고 가시고요. accordingly가 되면 얘도 따라서인데 얘는 ly니까 부사거든. 그래서 보통 파트 6에서 마침표와 콤마 사이에 이렇게 주로 쓰일 거니까 이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뜻은 똑같이 따라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in addition to도 많이 들어보셨죠? 게다가로 하지 마세요. 뭐뭐에 추가로 또는 뭐뭐에 더하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또 to 없이 그냥 이게 더 많이 나와요. in addition이 되면 뜻은 똑같아요. 뜻은 추가가 뭐뭐에 추가라고 되는데 to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부사로 보셔서 파트 6에서 이런 식으로 콤마 함께 잘 나올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as a result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의 결과로서는 전사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of 없이 이렇게 더 잘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트 6에서 문장 사이에 콤마 함께 잘 나올 수 있다. 그럼 앞의 내용의 결과로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prior to는 뜻만 잘 기억하시고요. 이전이라는 뜻인데 얘는 to가 없이 혼자 쓰게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prior registration 이렇게 되면 사전 등록 이런 거니까 그 정도 뜻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제 얼굴이 가렸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형용사 이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또 중요하게 나왔네요. 자, 먼저 distinguished인데 자, distinguish가 원래 기본적으로 식별하다, 구별하다, 눈으로 알아보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pp로 바뀌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구별될 정도로 유명한, 성공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tinguished actor, 뭐 career, banker 가능하니까 뜻 기억하시고 establish도 비슷한 뜻이에요. 얘도 PP 형태 형용사가 되면 저명한, 존경받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되니까 여기에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의어로서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distinguished. 그래서 참고로 distinguishable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able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유명한이 아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구분하셔서 의미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갑니다. through고요. through는 지난 시험도 기출이 됐고 중요하게 예언 적정했었던 표현입니다. through는 일단 뭐 전사긴 한데요. 기본 뜻이 일단 통과하가 맞겠죠. 잘 나오긴 하는데 몇 개만 좀 적어봤고 첫 번째 장소가 붙으면 그냥 통과하면 through the door, whether 통과하고 through는 수단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through the meeting, 미팅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지난 시험에서는 effort, 이 노력을 통해서로 기출됐으니까 통하는 수단의 뉘앙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올해는요. 올해 2022년도의 through는 시간표가 잘 나왔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 기간이 느껴지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내내라고 합니다. through the weekend, 주말 내내라고 하시면 되고요. 딱 끝나는 시점의 뉘앙스가 있게 되면은 까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through the end of the month가 되면 그달 말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from 시점 그리고 to 시점이 맞는데 to가 아니고 through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hrough가 까지의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도 까지로 나온 적이 있다. through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throughout인데요. 자, throughout은 장소가 붙으면 느낌이 좀 다르죠. 곳곳에 군데군데입니다. throughout the building, 빌딩 곳곳에고 기간이 붙으면 내내, 요건 뜻이 또 through랑 비슷하죠.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가능하니까 기억하시고 근데 참고로 throughout은요. 답으로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throughout 오른쪽이 아니라 throughout 왼쪽 어딘가에 복수 명사가 거의 힌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here are many kiosks throughout the street. 그죠? 거리 곳곳에니까 키오스크들이 앞쪽에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throughout이 답으로 나올 때는 앞쪽에 복수 명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의문사입니다.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데 일단 소리 내볼게요, 여러분.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의문사는 접속사를 기억하시고 자,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의문문에 쓰이죠. 근데 Part 5에는 의문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평서문이니까 접속사로 쓰인다. Part 5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의문사는 두 가지로 종류만 나눌 수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의문 배명사부터 소리 내겠습니다. 갑니다. What, which, who. 자, what, which, who 하면 되죠. 자, what, which가 의문 대명사인데
명사니까 얘들은 뒤에 명사 하나 빠진 불완전절. 주어나 목적어 빠져야 돼. 기억하시고 부사입니다. 4개 보이시죠? 소리 내겠습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입니다. 오케이? 얘들은 부사잖아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기본적으로 완전절이 붙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많이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when 같은 경우는 사실 명사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관계들도 가능한데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사실 부사절로 더 많이 나오죠. 뭐뭐 할 때. 그죠? 그리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뭐 동의어는 아니고요. 제가 또 추가 포인트 얘기할 건데 얘들은 일단 뭐뭐 할 때 하는 동안에는 접속사 부사절 때는요. 기본적으로 완전절이 나오거든요. 콤마 나오고 또 완전절이 맞죠. 접사니까. 근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분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pp 뭐뭐 될 때 가능합니다.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뭐 while pp 되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ing는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질 것이고 pp는요 수동이니까 목적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혹시 이 자리 물으면 목적어 이름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when ing, while ing 잘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참고로 뜻만 기억하시고요. 하자마자나 접속사 as로도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필수어입니다. 뭐냐면 budget인데요. budget이 뭐 예산이란 명사인 거 잘 아시죠? 오케이? 자, 취재 포인트는 일단 for랑 짝꿍입니다. 무엇을 위한 예산이니까 뭐 budget for the travel 출장을 위한 예산이 되겠죠. 근데 추가할 것은 얘가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술이 됐었고요. 뭔가 좀 예산적으로 알뜰한 저렴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budget flight가 되면 저렴한 비행이 되고요. budget 호텔이 되면 저렴한 호텔이 될 수 있으니까 형용사도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budget이 여러분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짜다 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때도 for랑 짝꿍이니까 동사 budget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대비로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상관접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뜻은 뭐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짝을 잘 기억하셔서 보스를 보여주고 and를 찾아라. either를 보여주고 or를 찾아 나올 수 있으니까 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상관접사는 아닌데 between A and B도 짝꿍으로 잘 쓰이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것은 봐. between이 and 없이 혼자 쓸 수도 있어. 그냥 사이에 가능한데 and 없이 혼자 있으면 일단 전치사거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복수 명사만 붙어야 돼. 잘 기억해. between이 and 없이 혼자 있으면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붙는다. 왜? 사이니까요.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between A and B의 경우에는 A하고 B가 단수건 복수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and 없이 between이 혼자 있을 때는 뒤에 복수 명사 붙을 것이다. 그것도 기억하셔서 전사 between도 잘 기억하고 얘들도 꼭 짝 많이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시험 대비로 반드시 소리 내셔야겠죠. 빨간색만 해줄게요. by ing.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모르시면 안 되고요. in ing. 자,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밑에 것도 중요한데요. 위에 두 가지는 초빈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에 익혀두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필수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specific입니다. 자, specific은 일단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spec 들어보셨죠? 구체적인 형용사가 되는데 얘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specific 자체가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명사도 가능하고 명사를 때 보통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specifics in the contract이 되면 계약서의 자세사항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명사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도 이번 시험 대 필수인 요거긴 한데요. 일단 be familiar with는 들어보셨죠? 뭐뭐에 친숙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동사로 바뀌는 familiarize 기억하시고 똑같이 with랑 씁니다. familiarize A with B가 되면 A를 B에 친숙하게 만들다는 뜻이 되고요. 지난 시험에서는 얘가 명령문으로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so please familiarize her with something. 그녀를 뭐뭐에 친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출이 됐으니까 이 동사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o 대신입니다. 이거는 빈출이고요. 접속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 접사인데 얘는 이렇게 쓰게 됐을 경우 단서로 so 대절에 동사 앞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can, could, may입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can, could, may. 자, can, could, may 기억하시고 셋 다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래서 so that절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절하다로 잘 나오니까 can, could, may가 so that의 힌트로 거의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같은 뜻의 접속사로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갑니다. 지금 여기 몇 개 지금 적어놨는데요. 혹시 여기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관하여란 뜻을 갖고 있는 전사입니다. 많이 적어놨는데 잘 들으세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관하 전사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문제에 보기를 집어넣고 관하 중에 뉘앙스로 구분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할 건 없고 그냥 관한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요 3가지가 빈출이겠죠. about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regarding도 관하여. regarding 기억하세요. regarding 좀 중요할 것 같은데. regarding은 또 댓글 다세요. 요까지 보시면 지금 한 30분 보신 건데요. 또 댓글로 regarding이라고 다시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더 본 친구구나라고 인지하시고 대댓글도 달아드리니까 regarding 좀 촉이 오는데요. 관하여입니다. 그리고 on도 관하여가 있죠. 잘 기억하시고요. as to, as for 관하여, with regard to, in regard to 다 관하여 전치사. pertaining to도 기억하세요. pertaining to도 관하여로 해석이 된 전사니까 이런 거 많이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빈출인데 왠지 regarding이 좀 촉이 온다.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요 일단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된 어이긴 한데 comprehensive는 이런 뜻의 형용사긴 합니다. comprehensive list나 survey, 포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 일단 원형동사 comprehend인데요. 얘는 동의어가 좀 유의어가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형용사도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다르죠. comprehensive, 발음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comprehensive는 understandable입니다. 얘는 이해 가능하니까 똑같이 형용사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니까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6에 반드시 나올 접속 부사고요. 시간이 없다면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빨간색들은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However, 그러나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meanwhile 정도는 기억하시고 뜻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고요. 반드시 파트 6에서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또 문장이 나오는 형태로 파트 6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otherwise는 잘 아시는데 반대말은 얘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likewise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마찬가지로입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이건 지난 시험에 답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부사로 기억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나머지도 기억하고 안 되면 빨간색이라도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목표, 목적이고요. 미션 하시고 얘는 책무, 책임, 할 일이란 뜻인데 얘들이 주어일 경우 동사로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격보호로 투부정사가 잘 나옵니다. 오케이? 혹시 공부해보셨나요?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데 목표는 앞으로 할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 is 투부정사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어인데요. direction 명사는 이 뜻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뜻 있는데 일단 부사 directly 기억하시고 얘는 이런 뜻이고요. 토익에서는 전명구를 꾸미기 위해서 잘 나옵니다. directly from, 누구로부터 바로, directly to, 누구에게 바로, directly with, 누구와 바로 함께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 대비는 동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direct는요. 지시하다, 감독하다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직접 전달하다도 잘 나와요. 그래서 direct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직접 전달하다도 있으니까 그 뜻도 기억하셔서 수동태라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어인데요. 자, contribute입니다. contribute는 몇몇 토익 책에는 자동사로 나와 있는데 to와 함께 잘 쓰이는 자동사긴 합니다. 뭐뭐에 기여하답니다. 오케이?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현강이나 불나방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타동사 기능도 있어요. 타동사. 그때는 contribute money, 어떤 기부하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주다도 있습니다. contribute your idea to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타동사 기능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나온 김에 전치사 to와 잘 쓰이는 동사 read도 기억하세요. 자, read도 read to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도 되는데 그때도 to랑 잘 씁니다. read, 이루겸, to 두 남자 토익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루겸은 JLC 파트너고요. to 어디로 이렇게 잘 씁니다. 기억하시고 또 나온 김에 요겁니다. 요거 모르시면 토익 공부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오케이? 톡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는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다고요. 출제 포인트는 뭐뭐에 보이시죠? 에. 이 to가 얘들도 일반 전차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아니고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서 뭐뭐에를 붙여서 꼭 잘 암기해 주시면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오늘 현강 강의에서 불나방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세 가지가 동의어는 아닌데요. 유의어거든요. 면밀히, 철저히, 꼼꼼하게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답을 되게 잘 나오던 건데 7월 10일과 6월 달 시험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문제 오답으로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찍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번 시험 나올 때가 됐다. 오케이? 꼼꼼하게 검토, 연구, 감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면밀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런 것들 뉘앙스 꼭 기억하셔서 외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또 중요어인 뭐냐면 수치, 수식, 부사. 잘 보세요. 숫자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라 얘들도 형용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숫자 꾸미는 부사가 있는데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부사를 고르시면 안 되고 숫자 앞에. 근데 숫자 꾸미는 부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nearly 100, almost 100, okay? approximate 100, roughly 100, more than 100, over 100 가능합니다. 뜻은요. 이런 뜻이고 얘도 대략이고요. 얘는 뭐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추가 어휘는 뭐냐면 roughly가 거칠게도 있는 거 아세요? 거칠게. 톡에서 거칠게 종종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uneven이 나왔는데 even이 심지어란 부사도 있지만 얘가 평평한도 있거든. 그래서 uneven이 되면 평평하지 않은 거니까 거칠은이 있어요. 그래서 rough로 바꿔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 뉘앙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nearly는요. 거의란 뜻인데 그냥 near가 되면 얘는 가까이라고 해서 보통 그 장소, 위치랑 잘 쓰이죠. 그래서 nearly는 숫자, near는 장소, 위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나온 김에 이것도 기억할게요. nearby.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고요. 품사 중요합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로 기억하시는 중요 단어니까 nearby, 근처에 있는 형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합니다. such as, like, including인데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온 건 뭐냐면 앞에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good teacher, such as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 good teacher, like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 good teacher, including 이루겸 가능합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콤마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7월 10일엔 기출이 안 됐는데 6월달, 5월달에 계속 나온 거야. 소리 내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 됐죠? 자,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은 뜻은 어렵지 않죠? 얘들은 명사, 목적어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동사들이야. 물론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요 색깔 표시한 거 허락하다 또는 가능케 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allow, expect, require 기억합니다. 하나만 더요. 수동태를 바꾸면 얘들이 주어가 되고 얘들이 BPP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BPP2 형태로 잘 나오니까 allow, expect, require, permit 꼭 기억하세요. 많이 외쳐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매번 올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거고요. 얘는 제가 현강이나 라이브 불나방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AL 형태 명사니까 꼭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고요. 얘도 사람 명사로 뜻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모르는 게 있다면 뜻을 꼭 인지하시고 캡처하셔서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몇 개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요즘 얘기할게요. 자, for입니다. 자, for는 모르면 for로 찍어라 라고 할 정도로 답으로 잘 나오니까 토익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동안에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얘도 동안이잖아요. 근데 구분하셔야 되는데 during은 소리 낼게. during the share. 자,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붙으니 기억해 두시고 for는 기간 숫자가 잘 붙습니다. for 2 years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for는요. 위에서 대해서가 있죠. 자, 이건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 건데 demand for 무엇을 위한 수요. 오케이? 또 award
over for된 뭐뭇을 위한 상이 되니까 요거 묶어서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for 기억하세요. 나온 김에 for 전체 얘기한 김에 beyond 중요합니다. beyond는 막 넘어서만 기억하는데 그냥 지나서도 있어요. 그래서 beyond entrance 출입구를 지나서도 있고 넘어서도 있으니까 중요한 전차로 이번 시험 대비를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데 비록 뭐뭐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와 전사입니다. 한번 소리 낼게요. 갑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는요. 접속하기 때문에 절이 나오고 콤마 찍고 절이 나오고요. despite, in spite of. 얘도 기억하세요. notwithstanding도 일지라도인데 얘들은 전치사라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고 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접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 여기 명사가 있다면 여기는 전이 들어가겠죠. 구분한 문제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얘는 뜻만 잘 기억하세요.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뜻만 잘 기억하세요. 자, 때문에 접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 포인트로 기출이 될 거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because since because since 접속사 때문에 그리고 전차를 끝난 이 전차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thanks to도 덕분에 덕택의 전사입니다. 그리고 partly는 요 사이에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뭐뭐 덕택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합니다. 아까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 중에 recommend가 있었는데요. 제가 추가 포인트 있다고 했죠. 소리 내겠습니다. suggest, command, consider. 자, suggest, command, consider는 뭐냐면 이 특징이 또 뭐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골라야 된다면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uggest to, recommend to 안 쓰고요. suggest ing를 쓸 거니까 바로 뒤에 준동사를 골라야 된다면 동명사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뒤에 일반 명사가 있다면 그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준동사를 고르라면 얘들은 동명사를 고른다. suggest, command, consider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be working on 정도 기억하셔서 about이 아니고 on이 붙으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시제 힌트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시제 파트 6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반복이나 습관 얘기를 잘 쓰니까 단서를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 대비로 현재 시랑 얘가 잘 나올 수 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이번 시험 대비로 frequently, 빈번하게 얘도 잘 나오니까 동사의 현재 시 힌트로 잘 기억하시고 현재 완료, have PP 힌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since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현재 완료 힌트고요. 그리고 소리 냅니다. for in over, 자, for in over, 또 last pass, 자, last pass 그리고 기간 표현도 현재 완료 중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나오고 기간 나와도 현재 완료 힌트고요. 그다음에 요거 얘는 과거도 되거든. 최근의 힌트로서 최근의 뜻으로서 과거시야 쓸 수도 있는데 현재 완료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서 체크하신 것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링크 하나 또 띄워드릴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분사, 정말 중요한 분사에 대한 간단한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셔서 이번 시험 예언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보고 있다면 정말 영상을 꼼꼼히 잘 챙겨보신 거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시험 긴장 푸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서두 얘기한 대로 저도 이번 시험 보고 끝나고 10분 내에 단톡방 그리고 1시간 내에 라이브 강의 정답 해설을 할 거니까 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시험 끝나고 리뷰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거 분명히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시험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